잘 만든 탱크 하나 10무기 안 부럽다는 말이 딱 들어맞는 듯합니다. 슬로바키아가 군 현대화를 위해 전차 104대를 구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수주전은 현대로템 K2 전차와 독일 레오파드 2A7, 미국 M1A2 에이브람스 3파전이 예고됩니다. 이일 업계에 따르면 슬로바키아는 지난달 13에서 14일 양일간 부다페스트에서 열린 미래 장갑차 중 동부 유럽 컨퍼런스에서 슬로바키아 육군을 위한 전차 구매 계획을 공식화했습니다. 야쿰 무르책 슬로바키아 육군대위는 슬로바키아 국방부는 향후 몇 년 동안 슬로바키아 군대의 조직 개편, 확장 및 현대화를 병행할 계획이라며 전차 대대를 편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두 개 전차 대대에는 각각 52대의 전차로 무장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슬로바키아의 유일한 전차 대대는 트레비쇼프의 제2기계화 여단에 예속된 제14 전차 대대입니다. 이들은 T-72M1 전차 30대와 레오파드 2A4 전차 15대로 무장하고 있습니다. 레오파드 2A4 전차는 신형 전차 도입 후에도 훈련 장비로 계속 운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슬로바키아 당국이 구매할 전차 유형이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늦어도 내년 안에 구매 계약이 체결돼야 하기 때문에 조만간 결정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슬로바키아가 검토 중인 전차는 한국 현대로템 K2, 독일 크라우스 마페이 베그만 레오파드 2A8, 미국 에이브럼스 M1A2 등입니다. 이들 중 현대로템의 K2 전차 수출이 기대됩니다. 폴란드가 K2 전차를 980대 구매하면서 폴란드 주변 유럽국의 전차 수요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과 슬로바키아 간 활발한 고위급 교류도 현대로템의 수주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라이 플라나르 슬로바키아 외교장관은 지난달 15일 방한에 양국 외교장관 회담을 가졌습니다. 당시 플라나르 장관은 한국과의 긴밀한 경제협력을 연구개발, 산업용 로봇 등 신기술 분야로 다각화하는 한편 안보 분야에서도 협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기를 희망했습니다. 블레이크 헤르징거 미국 기업연구소 인도 태평양 국방정책연구원은 지난해 초 미국의 외교 전문지 포린 폴리시에 쓴 기고문에서 우크라이나 전차 지원을 둘러싸고 독일이 자초한 논란으로 유럽의 국방 파트너들이 새로운 대안을 찾고 있다며 한국의 K2 전차를 주목했습니다. 헤르징거는 한국이 유럽의 전차 시장을 휩쓸 수 있다라는 제목의 기고문에서 한국의 현대로템과 한화디펜스가 폴란드와 대규모 무기 계약을 따낸 점을 언급하며 폴란드에게 한국과의 거래는 독일 방산업체 라인메탈보다 훨씬 빠르고 경쟁력 있는 금액으로 전차를 확보하는 방안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당시 헤르징거는 폴란드뿐 아니라 튀르키예, 슬로바키아, 노르웨이 또한 K2 전차 도입을 위해 한국과 협의하고 있다며 동유럽의 구식 소련시대 전차 중 다수가 이미 우크라이나로 보내졌기 때문에 K는 방위 관계를 다양화하고 업그레이드하려는 여러 국가에게 적합할 수 있다고 평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 중국, 독일, 프랑스, 이스라엘 등 전통적인 국방산업 강자들을 제치고 한국 무기들을 계속 구매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전 세계 무기시장의 양대 산맥을 꼽는다면 미국산 무기와 옛 소련 기술을 기반으로 한 러시아산 무기를 꼽을 수 있습니다. 이번 우크라이나전으로 전 세계를 놀라게 한 의외의 사실은 러시아산 무기들의 정밀도가 떨어진다는 점이었습니다. 실제로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이 길게 지속될지는 몰랐던 것으로 분석됐으며 전 세계 군사력 순위 2위를 자랑하는 러시아가 고전을 면치 못하는 데에는 러시아산 무기들이 빛을 발하지 못하는 것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통상 현대전은 단독 무기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장비 체계 통합을 통해 모든 무기가 상호 연동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미 폴란드가 한국산 무기들을 채택했기 때문에 러시아산 무기들을 주축으로 사용하던 동유럽 국가들이 서방의 무기 체계로 무기들을 최신화하려면 폴란드와 호환이 가능한 미국산 무기와 호환성이 좋은 한국산 무기를 채택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슬로바키아가 K2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은 이유입니다. 2년 전 슬로바키아가 국방력 강화를 위해 한국과 방산협력을 원한다며 국방부 장관의 한국 방문 소식을 알린 바 있습니다. 당시 현지 언론에 따르면 슬로바키아는 FA-50 전투기와 K2 목표 전차를 2035년까지 진행하는 슬로바키아 9년대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유력한 구입 후보로 꼽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슬로바키아 국방부 장관의 한국 방문은 구입 결정을 타진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슬로바키아 대표단은 대한민국 방위산업전 2021을 방문하며 한국의 무기들을 둘러보고
무기개발업체인 현대로템과 한국항공우주산업의 공장 방문도 했습니다. 물론 슬로바키아가 정치적 이유로 레오파드 전차를 구매할 수도 있습니다. 노르웨이는 독일과의 관계를 이유로 현대로템의 K2 전차 대신 레오파드 2A7을 54대 도입했습니다. 체코도 EA8 모델 70대를 주문한 경우를 봤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북유럽과 가까운 동맹국이 동일한 유형의 전차를 보유하고 독일과 긴밀한 안보정책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독일 전차를 택했습니다. 전차에 이어 현재 슬로바키아는 영공방어를 위한 방어체계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현지 언론은 슬로바키아가 FA50 전투기와 K2 흑표 전차를 주요 구입 대상으로 꼽고 있으며 2021년 말 슬로바키아 회사 에로티엔과 KAI는 고등훈련기와 경공격기 획득 사업에 관한 수출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구소련에서 설계된 미그 29 전투기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했기 때문에 영공방어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 상태이며 인접국가인 체코와 폴란드가 슬로바키아 영공을 같이 방어해주기로 협의된 상태입니다. 미그 29의 후속으로 미국의 F-16 팔컨의 도입을 승인했지만 2024년부터 도입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며 전력 공백을 메꿀 수 있는 즉시전력으로 FA50을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폴란드에 이미 FA50 도입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슬로바키아와 폴란드가 협력하면 FA50의 운용비용 측면에서도 상당한 이점이 있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한편 중국이 사실상 대만 점령을 위한 전쟁 준비에 들어간 모양새입니다. 식량 안보를 강화하고 있는 중국이 1일부터 식량안보 보장법 시행에 들어간 것입니다. 세계 최대 농산물 수입국인 중국이 해외 식량 의존도를 낮추고 절대적 자급자족을 달성하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공표돼 1일 시행된 식량안보법은 농산물 생산부터 저장, 유통 및 가공까지 전 과정에 대한 세밀한 규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해당 법에 따르면 농산물 가공 사업자는 산업표준을 준수해야 하고 제품 품질과 안전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농지의 용도 전환이나 음식물 낭비 등에 대한 처벌 규정도 강화됐습니다. 법을 위반한 단체와 개인에게는 2만 200만 위안, 약 380만에서 3억 8천만 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로이터 통신은 세계 최대 농산물 수입국인 중국이 이 법을 통해 해외 식량 의존도를 낮추고 절대적 자급자족을 달성하려 한다고 해석했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도 지난 3월 보고서에서 식량안보법은 법적인 강제를 통해서라도 식량안보 목표를 반드시 달성하겠다는 의지의 산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전쟁이 장기화될 경우 국제적 고립을 자초하게 되는 상황에서 자급자족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라는데 방점이 찍히고 있습니다. 중국의 식량안보법 시행이 한국에 미칠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영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식량안보 확보를 위한 곡물 수출 통제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지만 한국의 중국산 곡물 수입량은 미미한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중국산 곡물 수입량은 지난 2007년 449만 톤으로 역대 최고치에 달했었지만 중국이 세계 식량 위기를 계기로 곡물 수출을 통제하면서 2021에서 2023년에는 연평균 20만 톤 수준으로 급감했습니다. 2027년 이전 대만 침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중국이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급변하는 각국의 안보 상황에 우리도 잘 발맞춰 나가야겠습니다. 이상 시온TV였습니다.